여기 5살 배기 딸과 함께 한국 여행에 왔다는 스페인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딸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곧 패닉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녀 앞으로 웬 의문의 남성이 전화를 걸자 이 외국인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로라라고 합니다. 저는 5살짜리 딸 소피아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로 최근에는 놀랄만한 도전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딸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였는데요. 어린 딸과 단둘이서 해외여행을 가는 건 정말 일반적이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일이지만 저희 모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만 한국을 간접 체험하는 것에 대해 지루함을 느끼던 차였거든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기술적인 경이로움에 빠져 한국을 동경하게 되었고, 소피아는 한국의 찬란한 문화와 다양한 콘텐츠들에 푹 빠져 있어서 매번 저보고 한국 여행에 보내달라며 칭얼대곤 했죠. 아무래도 한국은 매우 안전하고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도 몹시 높은 국가이므로 어린 딸과 함께 여행해도 괜찮을 것 같았고, 저는 소피아에게 세상은 넓다는 것을 가르쳐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역시나 놀라웠어요. 일단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공용쉼터나 호텔 등의 편의시설들이 즐비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편의시설 말고도 한국 공항에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스페인에서 한국까지 오는 긴 비행을 겪은 저는 너무나도 피곤해져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잠시 쉬고 이동할 생각으로 인천공항 한편에 설치된 휴게 공간에서 무료 간이 침대에 누웠고, 소피아에게 절대로 혼자 이동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채 잠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옆을 살펴보니 소피아가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소피아가 가만히 앉아서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었는데, 저는 너무나도 피곤했던 나머지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도대체 이 넓은 공항에서 소피아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직도 아동 납치나 혼자 남은 아동을 향한 갖은 범죄가 성행하는 스페인이기에 저는 캐리어까지 전부 내팽개친 채로 소피아를 찾기 위해 공항 여기저기를 들쑤셨습니다. 결국 저는 웬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로 끌려가는 소피아의 모습을 발견했고, 이내 한국은 안전하다더니 스페인과 별반 차이도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며 실망한 채 소피아에게로 달려갔죠. 그런데 제가 이 수상한 한국인 남성에게 화를 내며 맹렬히 따지기도 전에 소피아가 저를 먼저 발견하고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여기 공항에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이것 보세요. 한국 공항은 이미 최첨단 기술을 통해 자동화를 완료해 놓았는지 공항 내에는 짐꾼 로봇이나 청소 로봇, 그리고 비서 로봇 등 정말 논문이나 인터넷에서나 봤던 첨단 로봇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소피아가 구경하던 공항 내 전시회로 눈을 돌려보니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전통예술과 디지털 기술을 조화시켜 놓은 아름다운 공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한복을 입은 전통 무용수들은 로봇들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에 따라 춤을 추고 있었고, 심지어 다채로운 LED 조명을 깜빡이던 작은 로봇은 이내 소피아에게 다가와 작은 태극기를 건네기도 했죠. 공연이 즐거운지 연신 까르르 웃어대는 소피아와 흐뭇한 표정으로 공연 영상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 수많은 다른 외국인들을 보니 한국은 그저 무료 공연만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능력이 있는 콘텐츠 강국이구나 싶어 다시금 한국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유산으로만 밥벌이를 하고 있는 스페인,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 대한 약간의 한심한 감정이 들어서 한숨을 내쉬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그들의 조상들이 만든 찬란한 전통유산에 현재의 자신들이 개발한 최첨단 기술을 조합해서 훌륭한 공연을 짜놓았는데, 점점 더 가난해지고 기술도 없는 유럽은 그저 조상들의 덕만 보고 있으니 조상들을 뵐 면목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공연을 감상했고, 이내 소피아와 함께 다니던 한국 남성의 정체까지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여행 후에 집으로 돌아가려던 평범한 한국인이었는데, 소피아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고 차마 그냥 두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는 소피아에게 인천공항의 여러 볼거리들을 구경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공항 내에서 판매하는 여러 음식과 음료수까지 사주며 소피아를 돌봐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준 이 남성에게 엄청난 감사함이 듦과 동시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오해했다는 사실에 약간의 죄책감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소피아에게 사준 음식들에 대한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다며 지갑을 꺼내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한국인은 한국에서는 남의 아이든 내 아이든 할 것 없이 아이는 배려를 받고 존중받는 대상이라는 말과 함께 소피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드라마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한국의 놀라운 배려와 관용의 문화에 감탄하면서도 별 무리 없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의 외국어 솜씨를 보니 한국은 교육 수준도 매우 높은 선진국이구나 싶어 부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언어 특성상 영어라는 언어를 습득하기가 비교적 쉬운 환경이지만 한국은 전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처럼 아이를 존중하기는커녕 돈벌이나 범죄 등으로 써먹는 스페인의 현실이 생각나기도 해서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버스를 이용해서 한국의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버스에서도 한국인들의 소피아에 대한 사랑은 계속됐는데요. 제가 사전에 알아보기로 한국인들은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무뚝뚝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적어도 아이에 관해서는 완전히 틀린 말인지 소피아와 눈을 마주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친절한 미소를 보여주며 인사를 해줬고 특히나 어르신들은 소피아를 그렇게나 귀여워해주더라고요. 이 정도의 관심은 처음 받아본 소피아는 신나는 감정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는지 입꼬리가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했고 이내 한국에서 마치 연예인처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즐기는 눈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경복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은 매우 놀라웠어요. 그저 유적지 하나만 덜렁 놓여있는 것이 아닌 경복궁 주변으로 다양한 전통길과 건물들이 즐비했고 다양한 전통풍의 상점들도 가득했거든요. 그러나 역시나 한국은 이곳에서마저 전통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해석해서 더욱 가치 있는 모습으로 재탄생시켜 놓았더라고요. 전통가옥풍의 컨셉에 해산물을 판매하는 식당에서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들어있는 수조 탱크에 AI 센서가 내장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직원이 물고기를 고르면 물고기의 종과 무게가 저절로 표시되고 요리 방법까지 제한되고 있었죠. 스페인의 해산물 식당에서는 물고기의 무게를 속인다거나 비싼 품종을 싸구려 품종으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하는 사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상 전무한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은 자연스레 신뢰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 엄청난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웬만한 가게들에는 전부 다양한 언어가 제공되는 키오스크들이 놓여 있었고 덕분에 길거리에 혼잡도가 분산되고 있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키오스크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웬만한 일처리들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처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키오스크 조작에 매우 서툰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소피아는 처음 보는 키오스크가 무척이나 신기했는지 이내 자신이 주문을 해보겠다며 키오스크로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딸 소피아는 키가 작아서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의 여러 가게들에는 장애인 전용 키오스크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소피아는 별 무리 없이 키오스크 사용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페인에 키오스크도 없는 열악한 상황 때문에 소피아에게 조작법을 가르쳐 줄 수 없었는데 한국인들은 소피아를 기다려주면서까지 키오스크 조작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러나 역시나 5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의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기계를 다루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결국 뒤에서 줄을 기다리던 휠체어를 탄 한국인이 친절하게 소피아에게 조작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유럽이었으면 아무리 아이가 키오스크 조작법을 배우고 있어도 시간이 없으니 빨리 나오라며 윽박을 질렀겠지만 한국은 정말 진정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한국은 아이에게 매우 관대한 나라구나 싶어서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구매한 저희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경복궁은 정말 환상적인 곳이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워낙 많이 보긴 했지만 역시나 실제로 보는 경복궁은 더욱 장엄한 멋을 자랑하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공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의 기술을 더해서 더욱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입구에서 나눠주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받았고 이내 한국의 고궁들과 북적거리는 시장 거리들의 소리 그리고 판소리 같은 한국의 전통음악까지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마치 옛날 한국으로 온 것 같은 마법에 걸려버렸고 역사와 현대 기술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놓은 한국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와 문화재들을 그렇게나 싫어하고 지루해하는 소피아조차
한국의 특별한 고궁체험만큼은 무척이나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즐기고 있었고, 저는 아이들조차 사로잡는 한국의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환상적인 체험을 마무리했고, 한국의 전통 식당처럼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서 해물파전과 김밥을 주문했어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바다의 맛으로 가득 차 있는 해물파전은 간단한 요리 같으면서도 풍부한 역사가 담겨 있는 듯해서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또한 김밥도 몹시 훌륭한 음식이었는데, 김과 밥이라는 단순한 재료와 더불어 메인 메뉴로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요리가 돼버리는 김밥의 매력은 정말 최고더라고요. 사실 스페인도 요리에 매우 진심이고 전통과 철학이 담긴 다양한 요리들이 많기에 저는 한국이 얼마나 찬란하고 깊은 음식 문화를 가졌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나 소피아도 TV 속이나 스페인의 한 식당에서나 맛보던 김밥을 본고장인 한국에 직접 와서 맛본다는 점에 꽤나 감명을 받은 듯 보였고, 5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김밥을 하나둘씩 캐치워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 지하철 내부로 이동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안은 정말 먼지 한 톨 없을 정도로 깔끔한 내부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부에는 여러 상점들이 입점해 있어서 승객들로 하여금 간편하게 끼니를 때우거나 심심한 지하철 대기 시간을 볼거리들을 보며 기다릴 수 있게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는 도둑도 전혀 없는지 이러한 상점들은 야외 가판대를 통해 물건들을 진열해 놓았음에도 가게 주인은 화장실에 갔는지 아예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스페인의 지하철역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들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절도 문제 때문에 이런 무법지대 같은 지하철역에 상점들이 입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개찰구를 뛰어넘고 무임승차를 하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스페인 지하철은 여기가 육상 경기장인지 지하철인지 모를 정도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아이와 함께해도 충분히 좋을 정도로 안전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었고, 저는 소피아의 칭얼거림에 못 이겨 빵 하나를 구매하고 승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강장 내부로 진입함과 동시에 저는 정말 비명을 지를 뻔했을 정도로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지하철에는 매우 견고해 보이는 스크린 도어가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선로의 상태도 매우 양호했거든요. 스페인의 지하철은 예산 부족과 기술 부족의 이유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도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스페인에는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선로로 미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정부 측에서는 그저 조심하라 라는 공지만 띄워놓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선로에도 각종 술병이나 쓰레기들 투성이라 스페인 지하철은 정말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벽한 상태의 지하철 인프라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고, 저는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을 보고 역시 선진국은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이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은 단 1분의 시간도 어기지 않고 정시를 지켰고, 저는 한국 지하철의 각종 우수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보며 감탄을 하다가 그만 소피아를 챙기지 못하고 말았거든요.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소피아는 혼자 지하철에 탑승해버렸고, 저는 그 사실을 지하철 문이 닫히고서야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말했다시피 스페인에서는 아직도 아동 납치 및 유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듯 혼잡한 지하철에서 아이의 손을 놓치다니 이건 납치의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나쁜 마음을 품게 하기 충분했거든요. 저는 순간 패닉에 빠져버렸고 그 즉시 소피아를 찾으러 가기 위해 다음 열차를 타고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다음 역에서도 소피아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절망한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소피아는 정말로 나쁜 짓을 당한 모양이었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죠. 그러자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제게 영어로 말을 걸며 저를 최대한으로 도와주려 했고 결국 저는 한국인들의 손에 이끌려 영무실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영무원은 웃는 얼굴로 제 딸은 무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켜줬는데요. 자신이 이곳 지하철에서 일한 이래로 지하철 범죄 사건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심지어 한국 전역을 놓고 봐도
현재 아동납치 같은 중범죄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약간의 안심이 되는 것을 느꼈으나 여전히 떨리는 몸은 진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매우 이상했어요. 한국에서 제 휴대폰이 울릴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건 반드시 유괴범의 전화일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호흡을 몇 번이고 가다듬은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전화를 건 것은 제 딸이었고, 아무래도 제가 혹시 몰라 소피아의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폰 번호를 유괴범이 확인한 뒤 전화를 건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는 소피아에게 엄마가 반드시 너를 데려올 테니 겁먹지 말고 씩씩하게 있으라며 되는 대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은 너무나도 여유로운 목소리로 자신은 괜찮다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뒤이어 전화를 바꾼 의문의 남성도 현재 자신이 다음 역의 영무실에 아이를 맡겼으니 바로 아이를 찾으면 된다는 다소 황당한 말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이를 위해 귀찮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수고를 해주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됐거든요.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스페인에서는 모르는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든 말든 전혀 신경조차 안 쓰곤 하고, 그러한 문화권에서 평생을 산 저로서는 그저 어리둥절한 채 다음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다음역 영무실에서 저는 마치 제 집처럼 편안한 자세로 과자를 먹으면서 휴대폰 게임까지 즐기고 있는 소피아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즉시 모든 긴장이 풀려버려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른 채 게임에만 집중할 뿐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영무실의 직원들은 소피아를 위해 탕비실에 남는 과자들을 주고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면서까지 소피아가 편하게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저는 소피아의 주머니 속에 제 휴대폰 번호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비상금까지 넣어뒀는데 소피아를 도와준 남자는 비상금은 손도 안 대고 그냥 떠나버렸더라고요. 특히나 소피아는 과자를 어찌나 많이 받았던지 이건 하루 종일 먹어도 다 못 먹을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소피아는 한국의 과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남는 과자를 모조리 포장해 가면서까지 자신의 과자를 지키려고 하더군요. 그런 소피아의 모습에 한국인 직원들은 귀엽다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저 소피아를 무사히 보호해준 한국인들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혼자 있는 아이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스페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저는 스페인은 왜 한국처럼 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슬픈 감정이 들 뿐이었어요. 한국은 제게 정말 평생을 잊지 못할 기적을 선물해줬고, 저 또한 한국인들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